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임응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임 변호사님. 자, 윤석열 총장이 이 대선 네. 사실상 압도적 1위를 가고 네. 이낙연과 이재명을 합친 게 네. 윤석열 딱 되는 수준까지 벌어졌더만요.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나가게 된 계기가 중대범죄수사청, 그렇습니다. 즉 검찰의 수사 기능을 없애버리겠다. 네. 이랬는데 이제 그것도 지금 중대범죄수사청도 윤석열 나가고 나니까 4월 7일 보선 뒤로 미루지 않는데 네. 지금 보선의 이 아문이 굉장히 깃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예상하기 힘든. 그러니까 물론 장기적으로는 소장님을 비롯해서 이제 저희 혁명 20일 당원 유핀 시청 여러분 다 예상하셨던 거지만 이렇게 갑자기 어느 한 순간에 LH 이제 그 비리 사건이 이제 터지면서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지지율에서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어서 좀 예상했던 거긴 하지만 좀 어안이 벙벙할 정도의 지금 급작스러운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거하고 관련해서 또 유사한 일들을 하나씩 좀 정리를 해가야 되는데 네네.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 정지하는 거를 네. 법무부의 차규건입니까? 네. 뭡니까? 출입국 실장입니까? 네네. 그 사람이 열어보고 네. 했고 또 대검에 네. 과거사 유의 이런 데 파견된 네. 검사가 또 그걸 이규현이 이제 네. 주도했는데 네. 그걸 이제 한마디로 불법으로 열람하고 네. 또 그런 불법으로 또 김학의에 대해서 출국 정지시키는 공문을 만들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착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보면 사실상 수원지검에 이런 수사를 할 수 없도록 해체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이성윤이가 네. 수원지검의 이런 이 수사 부분을 하지 못하도록 네. 이제 방해하고 네. 이제 직위를 이용해서 압력을 행사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검사한테 네.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그때는 이성윤이가 중앙지검장 오기 전에 네. 대검에 네. 있을 때 그렇습니다. 부장으로서 지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이제 진행 중인데, 근데 이성윤이는 이제 고위 간부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네. 중앙지검장이고. 중앙지검장이었고 법무부 검찰총장도 예. 해당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일단은 검찰에서 보냈죠. 네.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이 사건을 이제 수원지검이 3월 3일 날 보냈네요. 네. 근데 의외로 지난 금요일 날 공수처에서 검찰이 이 사건을 다시 넘겨버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시청자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국장 등으로 재직할 당시에 이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대한 이제 수사를 만류했다, 방해했다 하는 혐의로 지금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공수처법이 이제 제정되어서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 공수처법 제2조 제3호 감옥을 보면 형법 제122조부터 133조까지의 죄가 이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직권남용은 형법 제123조로서 명확하게 이 공수처법 수사 대상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논란이 있던 와중에 수원지검이 진행하고 있던 사건을 3월 3일 날 공수처에 공수처 법에 따라서 이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수처가 아직 지금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에 이제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첫 번째 회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공수처처장과 공수처 차장은 구성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될 공수처 검사 및 공수처 수사관들에 대한 지금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빨라야 4월 좀 늦어지면 5월 이후에 이제 이런 인력들이 구성되는 거니까 공수처 입장에서는 도저히 자신들이 이제 수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제 3월 12일 날 검찰에 이제 이러한 이유로 다시 이제 이 사건을 재이첩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공수처장이 이제 수원지검 검찰에 다시 이 사건을 이성윤 관련 사건을 이첩을 하면서 공문에 수사 완료 후에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하라는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서 즉 수사는 이성윤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진행하되
이성윤에 대한 기소는 공수처가 결정하겠다는 내용을 이제 표시했는데 이것이 과연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자, 송치하라 말은 너가 수사가 완료된 후에 보내라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송치라는 말은 그렇습니다. 법률적 용어로 우리한테 네. 보내라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뭐 꼭 그렇게 해석돼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송치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경찰 예전 같으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이 법원에 기록을 송치하고 즉 결정 권한이 없는 기관이 즉 경찰은 현행 개정된 법에 의해서도 기소 자체를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소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검찰의 사건을 송치한다고 표현을 쓰고 검찰도 당연히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그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권한이 있는 법원에 그 기록을 이제 그 사건을 송치한다고 저희들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대로 말 그대로 이첩,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관할이 있거나 없거나 어쨌든 그 자신들이 직접 스스로 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상황에서 이제 그것이 가능한 기관으로 이첩,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이첩한다는 쪽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이첩한다거나, 뭐 검찰 내에서 뭐 관할 문제로 뭐 서울중앙지검에서 인천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한다 그랬을 때는 서울중앙지검이 그 사건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인천으로 이첩한다는 것이지 수사는 인천에서 하고 기소는 서울중앙에서 하는 경우에 이첩은 전혀 저희가 실무적으로 법률적으로 그렇게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의 이 표현이 지금 주장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공수처법상의 내용을 가지고 좀 의논을 해보죠. 네네. 예. 그래서 공수처법에 따르면 확실한 것은 이제 이른바 이제 그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이제 그런 직권에 관련된 그런 수사 사건들에 대해서 공수처가 우선적인 어떤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즉 이제 그 공수처법 제24조 1항을 보면 수사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관의 범죄 수사안에 대해서 공수처처장이 이러저러한 것을 고려해서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된다. 즉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그 국무총리에 대해서 어떤 사건들이 수사가 검찰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공수처가 이렇게 봤더니 이 내용은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들어서 해당 검찰청에 그 사건의 기록을 우리한테 넘겨라라고 요청을 할 때 그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무조건 응해야 된다 의무 규정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의 내용들 보면은 뭐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오히려 또 그다음에 사망이 이제 문제가 되는 해당 규정인 건데 공수처장은 오히려 이러저러한 점을 고려해 봤을 때 공수처가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 공직자 범죄 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관의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 내용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공수처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이 관련된 사건들이 독점적인 수사 및 기소 권한이 있다는 내용은 없고 다만 다른 수사기관들에 비해서 우위에 있는 그러니까 이들이 요청을 하면 다 해당 수사기관이 응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행 공수처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고위공직자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은 현행법상으로 명문으로 볼 땐 불법이 아닌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가운데 과연 공수처가 무슨 권한으로 이성윤 관련 사건에 대해서 수사는 검찰이 하되 기소는 자기들이 결정해야 되겠다고 이 명령을 내린 거에서 무슨 근거가 있냐가 문제가 되고요. 다시 말해서 이제 검찰청법하고 좀 비교가 되면 검찰청법 제4조를 보면 검사의 이제 직무와 권한을 규정하면서 명백하게 2호로 범죄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휘 감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걸 근거로 해서 이제 검사가 그 특별사법검찰 그러니까 뭐 일반 경찰뿐만이 아니라 뭐 관세라던가 뭐 노동이라던가 이런 그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관청으로 하여금 그 사건을 송치받을 수 있고 그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그 법적 근거가 딱 되어 있는데 과연 공수처법에 이러한 규정이 있느냐. 결국은 이제 그 공수처가 고위 공직자에 대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는 것은 공수처장의 재량적 판단에 불과한 것인데 도대체 다시 공수처가 검찰로 이첩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공수처로 재이첩하라고 요구할 권한이 과연 법에 있는 것이냐. 검찰에 대해서 이전에 검사가 경찰을 한 것처럼 그 공수처가 검찰을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는 것이냐. 또 만약 검찰에서 그 지금 공수처의 처장의 지금 공문대로 만에 하나 이성윤에 대한 이 사건을 공수처로 다시 이첩하지 않았을 때 과연 이것을 불법으로 볼 수 있으며 공수처가 이를 강제할 수 있느냐. 좀 다 모두 좀 의문의 여지가 많은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는 이 고위공직자 예를 들어서 그 검사 이상, 네. 판사 이상 네. 다 포함되잖아요. 네.
그리고 국회의원, 네. 청와대 무슨 뭐 이 비서관 이상, 네. 그리고 저 장군, 경찰은 뭐 경무관입니까 이상, 뭐 네네. 이런 고위공직자의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로 다 이첩하게 돼 있다. 네. 아까 공수처로 다 공수처로, 이첩하게 네. 돼 있다. 그 공수처가 요구하면 이첩하게 돼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이성윤에 대한 부분이니까 네. 좀 뭐 다소 이성윤 수사를 지금 진행해서 출두해서 지금 이성윤이 출두하지 않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오라고도 했고 네. 또 그 이성윤 출두하라고 들고도 갔고 네. 중앙지검에 그래도 안 왔잖아요.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공수처로 이제 이첩을 해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공수처로 이첩하는 과정에도 수원지검이 하고 싶었겠어요. 뭐 하라 마라 막 되게 왜 논란이 말이 많았습니다. 많고 또 이첩하지 이첩 안 않는다고 하면 또 바로. 그래서 했는데 네. 그럼 공수처는 넘겨받았으면 자기들이 수사하고 매듭을 지어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소처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도 수사와 기소의 기능을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왜 이 부분을 다시 내리보내고는 너가 수사하고 나면 우리가 기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부분이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아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 돌아가는 꼴을 봤을 때 뭐 공수처 차장과 차장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뭐 불안과 기대가 좀 섞여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면 이성윤에 대한 실질적인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서 사건 종결도 굉장히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공수처의 지금 주장에 따르더라면 그러니까 뭐 그 검찰이 엄청 수사를 해가지고 또 기록을 이제 공수처에 따르면 기록을 송치하면 또 그걸 가지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되고 또 씨름을 해야 되다 보니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과연 이성윤에 대한 지금 수사 의지가 자체가 지금 공수처에 있는 것이냐 좀 의문을 좀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면 공수처가 이성윤 걸 넘겨받았어. 그렇습니다. 정권의 뜻에 따라 네. 이성윤을 불러서 수사한 뒤 죄가 되지 않는다고 불기소 결정을 내려버리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검찰이 수사라고 내리보내면 그럼 검찰에서는 누가 합니까? 수원지검이 계속 합니까?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네. 그럼 공수처가 지금 이런 결정을 내리는 부분은 가덕이나 공수처가 정권의 앞자리 게시타포 기구처럼 인식되어 있는데 지금 가만히 보아하니까 흘러가는 흐름이 좀 정권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굉장히 복잡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공수처가 시간을 벌고 몇 달 돌아가는 상황을 좀 이렇게 판단할 때까지 네. 우리가 일을 벌이지 말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공수처가 이 사건을 우리한테 손에 이 흙이 묻을 일을 우린 손 안 대겠다고 검찰로 다시 떠미는 거라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는 게 그러면 검찰의 수사가 끝나서 이게 다시 올라올 때까지 몇 달이 걸리는데 네. 그때쯤에는 먼저 공수처가 가만히 바라보면 문 정권이 살 건지 죽을 건지 꼬라지도 좀 보이겠다. 네. 그런 정치적 의미가 포함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의심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기도 힘든 상황에서 지금 뭐 이게 공수처가 지금 또 게다가 출범하는 초기 시점에서 어쨌든 공수처가 결국 결과적으로 1호 사건으로 이제 이성윤 등 이런 사건들을 처리하는데 무언가 좀 이미지도 관리해야 되고 좀 눈치를 봐야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을 고려한 좀 복잡한 결정을 내부적으로 내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얼마 전에 이런 말도 있었어요. 공수처가 1년에 한 너댓 건 하면 많이 하는 거다라는 네.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해요. 네. 아니 공수처가 담당하는 저 대상이 네. 뭐 한 8천 명이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데 네. 그 8천 명에 관해서 1년에 너댓 건을 하기 위해 저런 기구를 만들었다? 그것도 좀 의아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다시 이제 공수처법에 제정된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게 봤더니 하여튼 인력의 구성 등에 있어서 굉장히 참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 검사가 대략 한 뭐 20명 남짓, 뭐 다음에 뭐 수사관들을 또 뭐 몇십 명 남짓. 또 웃긴 거는 이제 그 검사 및 수사관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이 또 23명인가로 또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서 언뜻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예전 대검 중수부를 생각하면은 이제 이 정도 이제 규모의 이제 검사 및 이제 수사관들로 구성되면은 좀 이렇게 그 큰 일, 좀 이게 엄청난 수사를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지금 이 출범 초기의 기관들의 이렇게 좀 이상한 아주 제한된 인원으로서 과연
어디까지 또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적으로 지금 이 공수처가 뭐 공수처장의 결정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사건을 입건하면은 많은 사건들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렇지 않게 또 처장이 권한 행사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4-5건 정도도 할까 말까 수준의 사건을 처리를 보게 될 건데, 뭐하러 이게 공수처가 지금 있느냐 하는 생각이 좀 저도 쭉 법을 보면서, 야, 이게 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좀 누더기 좀 법인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지금 뭐 검찰 내부에 싸움이 벌어졌고 네. 검찰끼리 정권에 가까운 검찰과 정권에 가깝지 않은 검찰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 있는데, 사실 뭐 공수처가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검찰이 지금 이걸 올해도 가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부를 방법, 네. 뭐 강제적으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네. 또 강제적으로 뭐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어려운 거고, 네. 이런 사건이야말로 공수처가 개입해서 이승윤 와라, 너 개입했냐, 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정권의 입장에 공수처가 우리 만들어줘서 월급 주니까 한번 정권의 충성 한번 보여주자 해서 흔쾌히 할 수도 있는데, 네. 이걸 다시 내려보내주고 너가 적은 수사 기록, 그 기록에는 의견도 보태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이승윤을 구속 수사하는 게 맞다, 유죄다라든지 뭐 이런 의견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의 수사. 네, 네. 그럼 그런 거를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뭐 우리가 판단만 하겠다,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그러면 나머지 공수처의 다른 대상, 국회의원의 뭐 비리나 이런 게 돼도 공수처는 검찰 보고 수사하라고, 우리는 결과만 하겠다. 네. 뭐 이렇게 할 건가요? 그렇습니다. 좀 하여튼 좀 애매모호한. 어쨌든 법률상으로 봤을 때 이제 검찰에서도 이제 검찰 및 이제 그 법조계에서도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게, 지금 이 공수처와 검찰의 관계가 개정 전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볼 수 없다는 게 지금 정설이고, 심지어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도 대폭 지금 사실상 삭제한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공수처가 어떤 권한으로 수사는 검찰에 떠넘기고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갖겠다고 지금 결정하는지 아무 지금 근거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럼 다시 한번 또 이제 공수처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좀 특이하게 좀 두 가지 내용이 좀 이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연히 대한민국 국가 공무원, 행정부의 공무원으로서 뭐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국회가 이제 어떤 출석을 요구해서 뭐 현안에 대해서 질의도 할 수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제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본내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실질적인 그 구체적인 사건 수사 지휘이기 때문에 뭐 국회에 출석해서 어떤 답변을 한다는 것이 극히 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인 건데요. 특이하게도 공수처법을 보니까 공수처장에 대해서는 국회에 대해서 출석하고 답변할 어떤 의무와 권한을 좀 동시에 부여를 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뭐 좀 답변을 안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인 거지만, 원칙적으로 봤을 때 국회가 공수처장을 소환을 시켜서 공수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내용들을 질의할 수 있도록 또 공수처장은 출석해야 하는 그런 규정이 있고요. 두 번째 희한한 거는 공수처장이 또 국무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검찰 장관입니까? 그러니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검찰총장도 지금 장관이 뭐 자르고 장관이 부하냐 마냐 뭐 네. 이러고 있고, 저도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딱 뭐 국회까지는 모르겠지만 국무회의에 출석해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공수처장은 특별히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서 공수처에 필요한 뭐 법안, 법률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에서 공수처에 대한 어떤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결함이 좀 그 여러 가지로 좀 제약이 있는 좀 조문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 결국 공수처는 자신의 어떤 기관에 대한 어떤 생존이라던가 어떤 신뢰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오히려 좀 정치권이라던가 오히려 또 다른 수사기관, 특히 검찰이나 경찰의 눈치를 보는 기관으로 자칫 잘못하다 전락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이성윤 사건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윤석열 총장이 이제 사표를 내고 떠난 마당에 차기 검찰총장으로 이성윤 지금 현 중앙지검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가 기소 불기소 여부를 결정을 빠른 시일 내에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공수처로서는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걸로 좀 보여지고, 또 결과적으로 만약에 이성윤이가 검찰총장이 임명이 돼서 여기에 추정하는 다른 뭐 친정권 정치 검사들이 이제 가세를 하게 돼서 검찰이 완전히 이에 장악된다면, 사실상 뭐 문가리 정권 입장에서는
공수처도 필요 없고 중수청도 필요 없는 뭐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 아닌가 좀 되어 있고 오히려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지금 정부 여당이 난리 쳤지만 오히려 정부 여당 스스로가 공수처를 좀 때려 부시는 일이 이게 또 임기 내에 벌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오늘 보면 대검이 중대범죄수사청 이제 중수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입니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 법안을 만드는 것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이고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 역량 유지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거라고 국회에 의견서를 냈어요. 자, 윤석열이 없는 상황 속에서 대검의 의견서가 지금 이렇게 지금 제출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수청 입법이 국민적 공감대부터 축적해가라. 검찰 구성원 다수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현재의 중수청 법안에 대해서 대검은 반대한다고 의견서를 내고 그리고 중대범죄는 공동체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법치 질서를 파괴하고 천문학적 손실을 야기하는 것으로 국민 다수의 피해와 연관된다. 최근에 중대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한 경우 그 기록이 방대하고 증거나 법리가 매우 복잡하다. 그래서 수사 따로, 기소 따로, 재판 따로 하는 구조 하에서는 검사가 구속기간 내 공소 제기 여부 결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적극적, 실질적 대응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 역량도 결국은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공수처도 만들었는데 2개월 만에 왜 또 검찰의 수사 기능을 없애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이 부분이 옳지 않다 하면서 중수청 법안의 위헌 가능성까지 짚었네요. 그래서 헌법은 이 헌법기관인 검사에게 영장 청구 기능을 그렇습니다. 부여하는데 그래서 결국 인권 보호와 수사 주체로 검사를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 영장 청구라는 것은 수사의 결과에 따른 영장 청구이기 때문에 수사하고 붙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수사하지 않은 사람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예.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 폐지는 헌법상 검사의 기능을 부정하고 검찰 제도 본질과도 상충된다. 그래서 위헌이다라고 말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수사는 기소와 공소 유지 즉 소출을 전제로 한 사실 확인과 법률 적용에 끊임없는 연쇄 작용으로 재판을 위한 준비 활동이자 1심 절차의 일부이므로 소추와 연계되지 않는 수사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공소 유지 과정에서 뒤늦게 수사 과정의 법률적 문제점이 발견되어 무죄 선고가 증가하는 것은 형사법상의 효율성과 인권 보장에도 역행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이 중수청법을 현재 상황에서 여권이 밀고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첫 번째는 여권 스스로 내에서 이제 그 중수청법을 추진할 지금 동기자체를 스스로 상실했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 하여튼 지금 공수처가 지금 보이는 모습과 같이 어찌됐건 정권제 후반기를 이제 남은 1년 정도를 이제 관리해야 되는 이제 정권 핵심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검찰만큼 또 이게 잘 쓸 수 있는 개가 사실 없거든요. 이거를 이 마당에 지금 중수청을 새로 만들어서 지금 공수처도 지금 법이 통과된 지금 언젠데 이제 몇 개월이 흐르도록 이것이 지금 공수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지지부진한 건데 이제 와도 중수청을 또 입법을 통과시키고 중수청장을 또 누구를 임명하고 이게 또 이래가지고서야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가 도대체 언제 또 벌어질 수 있을 것인지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 이게 불분명한 상황에서 하여튼 여러모로 지금 중수청법은 이대로 폐지되는 그 시도 자체가 완전히 이제 중단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 중수청법은 중수청 한 개만 이렇게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연간 법들을 이렇게 개정하는 그렇습니다. 게 필요해요. 검찰 조직법 맞습니다. 이것도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검찰의 역할을 규정해놓은 부분에서 수사를 빼버리니까 또 현재 형사소송 법안에 보면 검찰이 해야 될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도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법 체계가 전체적으로 흐트러지는데 이 헌법과 이 흐트러진 법 체계 부분이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수처법에 대한 이제 위헌 심사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굉장히 좀 아쉬운 건데 형식 논리는 그렇습니다. 헌법에는 검사총장 이렇게 되어 있으니
뭐 검사면 뭐 검찰청법에 의한 검사뿐만이 아니라 뭐 이 국회가 입법에 따라서 여러 검사를 이제 선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위헌이 아니다. 이런 식의 사실 논리인데 사실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검사나 검찰총장은 당시 형사소송법이 개헌할 당시에 구조 속에서 지칭하는 검사나 그런 사람들인 것이지 뭐 입법기관이 아무렇게나 무슨 뭐 이러저러한 법들 만들어서 검사로 이름 붙이면 다 같은 검사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수처는 뭐 집행관이라 부르고 뭐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상 좀 완전히 차원이 달리하는 그런 조직이나 어떤 국가기관이 왜 공수처를 검사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검사는 검찰청 안에서 있어야죠. 그렇습니다. 아니면 뭐 공수관이라고 하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중수관이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에는 검찰관, 네, 검찰. 네. 그래서 당연히 뭐 상식적으로 검사라 하면 검찰청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 검사인 것이지 어떻게 다른 관청에 있는 사람이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다 알다시피 검사가 외부 기관에 파견을 나가면 그 검사는 검사가 아니다라고 저희가 법률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똑같고 동일한 이유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상황에선 윤석열 전 총장이 말을 한 것처럼 검찰청 자체를 이제 조직 개편을 해서 이런 권한들을 기능적으로 분배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으나 검찰청 외에 바깥에서 어떤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이러한 검찰의 기능을 그쪽에다가 떼주는 것은 하여튼 위헌의 소지가 굉장히 큰데 결국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 합헌 결정을 냈기 때문에 이제 뭐 추후로 이제 중수청까지 이제 추진하게 된 하는 빌미가 된 것이지만 어찌됐건 현재로서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론에서도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명무도 전혀 없는 중수청 추진은 뭐 여기서 중단되는 것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까뮤의 소설 네. 뭐 태양 때문에 네, 뭐 네, 죽였다라는 이방인 보면 거기에 이제 검사 같은 사람이 네. 등장하는데 그 우리가 초반에 날에 그 오래된 이 초고 번역에서는 검찰관이라고 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네. 또 이 막신 고리끼입니까? 그 그렇습니다. 외투 같은데 보면 그것도 러시아 쪽에 검찰관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수처는 중수관 그리고 공수처는 공수관 이렇게 부르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검사를 하다가 청와대에 뭡니까 행정관이나 네네. 그다음에 비서관으로 파견되면 네. 그 사람이 검사라 부릅니까? 청와대 검사라 부릅니까? 그 절대 불러서 안 돼요. 자, 검사를 하다가 만약에 이 파견을 국정원에 가서 특보를 하면 그 사람을 검사라 부릅니까? 검사라 부르면 안 됩니다. 안 부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라는 것은 현행 그 대검부터 고검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지방청까지 검찰 체계 내에서 존재하는 수사를 담당하는 책임자. 네. 이 사람을 검사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용어의 정리도 결국은 그 기구가 이 법적으로 헌법 그리고 법률적 정신하에서 정립되는 과정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용어라고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공수처와 오늘 중수청 부분을 좀 따져봤는데요. 공수처가 왜 다시 검찰로 내려보냈느냐? 일이 바빠서 사람이 없어서 좀 웃기는 일이라고 보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정치적 고려를 했다. 네. 이렇게 보고 또 중수청 부분에 있어서도 이 중수청의 이 설치라는 부분이 도대체 이 법적 구조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네. 하는 부분도 굉장히 애매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하여튼 뭐 지금 그러니까 공수처나 뭐 중수청을 만들어서 별도의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뭐 검찰과 유사한 뭐 똑같은 권한을 주는 것까지는 또 뭐 어떻게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지금 검찰청에 원래 소속되어 있던 그리고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의 영장 청구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고 있는데 그 자의적으로 검찰을 공소유지 기관으로 공소청으로 변환시키겠다는 것은 이것은 전 명백하게 좀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문제라고 보여지고 처음부터 되지도 않은 일을 추진하는 것처럼 해서 결국 이제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기 위한 하나의 뭐 허울에 불과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하여튼 어쨌든 현행 뭐 여러 가지 구조상 지금 결국 처음부터 우려가 제기되었던 이러한 검찰의 권한들을 이렇게 자신들의 부정적인 필요에 따라서 막 임기 은병식으로 여기 붙이고 저기 떼어다 붙였을 때 전체적인 수사 권한의 행사가 제대로 회화되지 못하고 문제점을 노출할 것이라는 것이 아무리 이제 중립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의 또 시각에 있었는데 그런 현상이 지금 하나가 지금
공수처의 이성윤에 대한 그 사건 처리 지금 방향 자체가 이제 난맥상을 지금 딱 시작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이거는 듭니다. 법 집행 절차에서 매우 큰 혼선을 불러일으키는. 그렇습니다. 옛날에 서부시 영화 보면 연방 뭐 판사라고 해가지고 갔다가 네. 동네 건달이 힘이 세면 그냥 판사는 안 한다고 노는 그러면서 개판 5분 전이었던 시대를 연상시키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